지금은 패널라인 가이드 테이프도 있잖아요. 옛날엔 그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여러 장을 겹쳐서 붙여서 그 스카치 테이프를 잘라서 맙소사. 두꺼운 스카치 테이프를 만든 거예요. 실력이 이제 멈춰 있는 모델러는 저는 그게 멈춘 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この番組は子供のような大人、グンプライマーク、ピープルカラー、次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반갑습니다. 고품격 모델러 인터뷰 세모뷰 3화입니다. 이번에는 좀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약간 저는 지금 전설의 포켓몬 옆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모델러의 조상, 할아버지 뭐 이런 느낌인데 아마 아는 분도 있으실 테고 젊은 모델러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우상이었던 우리 빌리지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정호고요. 나이는 이제 55세. 나이까지 밝혀주시고. 네. 이제 모형 경력은 한 27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경력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이제 고민인 게 뭐냐면 어렸을 때도 이제 막 만지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건 이제 경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첫 의뢰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거의 저는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첫 그래요? 의뢰이자 본격적으로 취미로 시작한 게 네, 거의 같은 시기여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의뢰를 받게 된 원래는 이제 제가 전공은 수학을 전공을 했고요. 급하게 이제 돈을 벌어야 돼서 이제 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수학을 가르치다가 제가 결혼을 29에 했었거든요. 그때쯤 이제 형님의 아들이죠. 저에게 이제 조카가 형님 가족이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이제 한국에 놀러 오면서 갑자기 어느 날 건담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마침 이제 집 앞에 문방구가 있었고 그때 문방구였죠. 네, 거기서 아카데미 제품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를 사다 줬죠. 했더니 그때 당시면 아무래도 백인 대장 아니었으면 뭐 이런 네, 그때 아카데미 건담이었으면 네, 기억에 프라모 건담이었어요. 네, 하즈 일대 144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사다 줬더니 이 녀석이 만들다가 갑자기 못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말고 메이드 인 재팬을 사달래요. 저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비싸서 그때 당시에 비쌌죠. 네. 지금이랑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반다이 제품을 구해서 이제 가져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만들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혔나 봐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주다가 저도 그때 이제 반다이 킷을 처음 만져본 거거든요. 나이 29에. 예. 그래서 도와주다가 그 손맛을 느꼈어요. 조립감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비싼 건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이제 조카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제가 오히려 더 막 만들고 싶은 어렸을 때 이제 이게 뭉클뭉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손맛을 받아버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 거를 샀죠. 그때 산 게 이제 PG 마크 2. 시작부터 PG 마크 2. 네, PG 마크 2. 지금은 구할 수도 없는 그 킷. 네, 그쵸.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사서 조립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이거 진짜 로봇 만들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뭐 관절의 가동이라든가, 뭐 그때 이제 뭐 실린더 가동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고, 뭐 스프링 가동도 들어가 있었고. 지금 봐도 명품 킷으로 여기잖아요. 네. 얘를 또 이제 색칠까지 하고 싶은데 뭐 아무것도 몰라요. 컴프레셔가 뭔지 에어브러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잠깐 철물점 락카 가지고 F14 톰캣을 한번 색칠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철물점 락카를 샀죠. 현재는 요새는 일신 락카 뭐 이런 그쵸. 거 있어요. 네. 그거를 하나 사서 겉장갑만이라도 한번 도색을 해보자. 이장만. 네. 그래서 그걸 도색을 그 캔 스프레이로 했는데 심지어 이제 제 방 안에서 했어요. 밖에서도 아니고. 아니 근데 좀 독특하네요. 첫 시작을 PG로 한 것도 신기하고 네. 첫 조립인데 도색할까지 할 생각도 하고 그걸 또 방에서 하고 네. 이게 좀 너무 행보가 역시 네. 독특합니다. 도색은 사실은 저는 국민학교지만 국민학생 때 아카데미 제품이나 뭐 강남 모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 너무 색칠이 하고 싶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강남 모형, 네. 강남 모형 나왔죠. 근데 그때는 물론 에나멜이라는 게 있는 걸 알았지만 에나멜을 어디서 사는지도 몰랐고 어린 학생이 돈도 없었고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포스터 칼라라고 그림 물감 포스터 칼라. 그거를 이제 되게 이렇게 물을 조금만 섞어가지고 아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칠을 하면 칠은 됐었거든요.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논바닥 갈라지듯이 쪽짝 그렇죠, 갈라져서 쪽짝 탈이지만
색칠은 됐었어요. 그렇게 다 색칠을 했었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칠하고 싶어갖고 방 안에서 창문 열어놓고 뿌렸죠. 방 안에서 온 방이 이제 다 하얘졌어요. 애우고를 칠했거든요. 온 방이 다 이제 하얘지고 그 칠해놓고 또 조립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 성에 안 차는 거여서 안 되겠다. 웨더링을 넣어야겠다. 파스텔 뭐 이런 것들을 문방구에서 사와가지고 웨더링을 조금씩 했죠. 그래놓고 보니까 조금 그럴듯한 거예요. 얘를 만들어 놓고 보니 다른 걸 또 하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막 아기도 태어나서 이제 돈이 여기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은근히 이 프라모델이 돈이 많이 드는 취미더라고요. 그렇죠. 은근히 들어가죠. 은근히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팔아서 거기다 돈을 조금 보태서 다시 다른 걸 사자 싶어서 마크2를 21만 원에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일라카로 칠했잖아요. 그 당시 21만 원이요. 네. 와. 도색을 한 거를 제 기억에 12만 원, 13만 원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첫 작품이었던 거네요.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런 도색작을 함부로 팔겠다고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글을 올렸을 때도 어떤 댓글이 달렸었냐면 재미 볼 거 다 재미 보고 돈 받고 파냐. 네, 이런 댓글이. 인식이. 네네. 그런 시대. 네, 그러니까 뭐 의뢰라는 말도 거의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예 그냥 이를 팔 생각조차 하지 않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중고 제품 뭐 조립한 거를 한 반 가격 이하에 내놓으면 이제 팔리고 뭐 그런 식이어갖고 조립 제품도 왜 대충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정성껏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무리 내가 정성껏 만들어도 절반 이상의 가격을 올려놓으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댓글이 달려요. 그런 댓글. 뭐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비싸게 파냐 막 이러고. 뭐 네. 됐다, 뭐 이런. 근데 이제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바로 올리자마자 5분 10분 안 돼서 연락이 와서 이제 그분한테 당연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거래가 끝났죠. 아니 근데 전 지금 드는 생각이 혹시 그 마크2 아직도 소장하고 계신가요? 이거 보시면 댓글 좀 부탁드려요. 그거 유물인데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막 문의가 오는 거예요. 네. 문의가 와서 그거 팔려냐서 팔렸다 그랬더니 다들 이제 아쉬워하면서 그 이뻤던 거야. 나름 이제 못하지는 않았죠. 그래도 제 생각에 이제 단지 이게 캔 스프레이를 썼을 뿐이고 많은 정성을 들인 것도 아니고 그냥 웬만한 초보가 만들었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걸 못 사신 분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다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빌리지님 그럼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네. 이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를 10몇만 원에 팔았잖아요. 근데 제가 10몇만 원에 만들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킷 가격이 이제 그때 뭐 21만 원이었고 거기다 이제 도료값도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어떡하죠 했더니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네. 진짜 마음에 들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연습한다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그냥 킷값하고 도료값 딱 그것만 네, 딱 그것만 이제 받겠다 했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전화가 걸려와요. 그분한테. 왜? 여기를 좀 이렇게 칠해 주시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저도 당연히 그럼 예상하고 달라지니까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금액을 이제 조금 진짜 뭐 2,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가면서 이제 만들어 드리게 됐고 똑딱이 카메라라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됐을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거 네, 봤을 때. 맞아요. 그래서 싼 거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이제 촬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완성작입니다 이러고 올리죠. 그래서 은근히 이제 내배치죠. 그 위에다가 의뢰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러고 그렇죠. 네. 이 홍보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전화가 다른 분한테 또 걸려. 자기도 해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바퀴가 굴러가게 된 거네요. 네. 애초에 이분은 소유욕이 있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순전히 이걸 칠하고 만드는데 더 재미를 느끼셨던 분이라 계속 바퀴가 계속 굴러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이제 무료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내 돈을 안 들이고 하염없이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기쁜 마음에 연습을 하면서도 제 실력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도구도 좋은 걸 써야 될 거고 컴프레셔를 주문을 하고 이제 에어브러시도 이제 샀죠. 근데 전부 다 중고로 샀어요. 집에서 하신 거예요, 그거? 네. 이제 중고 장터에서 타미야 워크라고 콤프레시아하고 에어브러시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일체형. 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0만 원 후반대에서 20만 원 초반대에 팔고 있던 거를 누군가가 5만 원에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못 참지. 예, 너무 싸잖아요. 그때 그걸 사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보통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한숨 쉬듯이. 네, 그게 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흩뿌려요, 막.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한 작품 만들고 컴프레셔도 이제 저가 컴프레셔를 또 구입을 하고 에어브러시도 이제 점점 이제 저가에서 중저가 이제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점점 좋은 장비로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장비가 좋으니까 결과물도 그렇죠. 네,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공감하는 게 안 좋은 거에서 좀 힘들게 칠하다가 좋은 거로 올라오니까 더 잘 칠해지는 느낌도 있고 네. 초보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단계를 빌리진님도 그럼요. 다 겪으신 네, 거네요. 네, 네. 아, 공짜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뢰는 끊임없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솔직히 이제 가격이 싸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치워 나가는 거잖아요. 네, 쳐낸다고 하나하나 하죠. 쳐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약간 실증이 나고 나 좀 더 연습을 하고 더 실력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간에 쫓기면서 일해야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뢰비를 조금씩 올리게 된 거예요. 올리게 되면 이제 그 의뢰비가 불만이신 분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의뢰자가 뭐 한 30명이었으면 이게 이제 뭐 15명으로 줄고 10명으로 줄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의뢰자 분들 중에서도 돈은 그렇게 구애받지 말고 해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멋있게 다 해달라라는 분들이 있어요. 너의 꿈을 펼쳐봐. 네네네. 오. 그럼 제가 실력이 없으면 한계가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제 실력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어느 정도 시간도 주시고 의뢰비도 그거에 맞게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예술 작품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본력이 투입이 되면 그 사람을 미쳐 날뛰게 합니다. 존경하던 분이 있었어요. 이제 대구 쪽 모델러 분이신데 이상무님이라는 건담 프레임에다가 이제 메탈릭 도색을 유행시키신 분이에요. 최초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유행을 최초로 시켰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퀄리티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눈에 확 띄는 지금은 이게 메탈릭 도료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잘 나왔죠. 네, 그냥 뭐 칠하면 메탈릭 느낌이 났지만 그 시절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메탈릭 도료라는 것도 뭐 거의 없었고 있어봤자 그냥 은색하고 금색 이게 끝이었어요. 쿠퍼 이렇게 세 개. 금은동. 네, 거기다가 이제 클리어 도료까지 해가지고 메탈릭 표현을 하신 거예요. 클리어 도료 가지고 음영까지 넣어가시면서 저도 막 따라서 했어요. 그분 작품에 이제 댓글도 달면서 제가 또 따라서 한 거를 사진을 올리면 그분이 막 채팅도 걸어오시고 메일도 주시고 빌리지님 뭐 이런 부분은 이런 도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충고도 해주시고 저는 그 시절이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서로들 너무 이렇게 좀 미워하고 싸우고 막 경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시절은 너무나 저는 되돌아가고 싶은 시절이고 좋은 분들이라고 다 생각이 들고 모델 하시는 분들이 진짜 네. 뭔가 낭만의 시대네요. 네, 그래서 이름이 여유가 있는 모형이라는 원래 다음 포털에 있던 카페였어요. 네, 제 선배님들이죠. 네, 선배님들 작품 보면서 열심히 이제 막 따라서 하려고 하고 네,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다 누구나 그런 햇병아리 시절이 있네요. 그 이상무님이라는 선생님이 있으셨던 거고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알려주셨던 그런 분들이 막 생각이 나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고 아무리 내가 실험을 해도 안 나오는데 이분이 한마디 툭 던져주고 그대로 하면 돼. 이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제는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 모형이라는 그 카페에서 컨테스트도 이제 대회도 열고 막 그랬었어요. 네. 현재 있는 모두의 건프라 대회처럼. 네네네. 그래서 그 대회 때 이제 뭐 고수님들이 막 참가를 하고 그 작품들 보면 너무 이제 재밌고 신났었고 이제 나도 저렇게 잘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 세월이 이제 지나다가 이제 여유가 있는 모형 그 카페에서 그 당시 유행을 했던 게 이제 레진 킷을 복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네, 레진 킷을. 사실 그게 좀 좋은 일은 아닌데. 그렇죠. 네. 그 덕분에 이제 레진 킷을 만져보게 된 거죠. 왜냐면 이제 레진 킷이 정품은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그때 구했던 게 1:35 퍼스트 건담. 원래는 이제 B클럽에서 만들어진 걸 홍콩으로 알고 있는데 G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짝 개수를 해서 디테일업하고 뭐 바주카포 추가하고 해서 그거를 판 거를 또 이제 국내에서 또 불법 복제를 하고 뭐 이제 그 레진 킷은 상태가 영 아니었겠는데요? 그쵸. 이제 최악이죠. 최악이겠는데요, 네. 진짜?
그래도 이제 만져볼 기회가 없었기 아.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 5, 60만 원 가격에 이제 구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갖고 싶어서 가지고만 있다가 내가 이걸 만질 실력은 안 되고 사놓기만 한 거여서. 아직 레진을 할 네, 단계는 네. 아니고. 다른 것도 작은 레진들 몇 개를 이제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레진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이제 가끔 또 레진 kit도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그래서 그걸 또 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경험도 또 쌓고. 연습이 되고. 200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프라왕 대회라는 게 열렸었어요. 2000년 초반에 프라왕. 네. 상금과 상품이 제법 컸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존경하던 분들, 뭐 좋아하던 분들도 다 이제 참가를 많이들 했었고, 근데 이제 실력으로 제가 그분들하고 경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눈에 띌 수 있을까?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이제 MG 사이즈의 보통 MC 예, 다 하시죠. 작품들을 하셨고, 저는 이제 주로 의뢰받던 게 PG 사이즈였는데 PG만으로도 못 비빌 정도로 퀄리티들이 좋았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이참에 이 1대30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 가보자. 네, 죽기 살기로 시작이 된 거죠. 1대 그때. 35면 진짜 크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한 56, 7cm 정도 되는 거고요. 키가. 그 작품을 이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대회 참가를 해서 이제 운 좋게 이제 대상을 받고, 그때부터 많이들 좀 이제 기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본 분한테 하나가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해외 의뢰도?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G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1대72 사자비를 이제 막 발매가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자비를 너무 좋아하는 데다가 레진 킷에다가 덩치도 크니까 아싸 그러고 이제 의뢰를 받았죠. 근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쥐레였습니다. 정품 킷이라는 걸 처음 제가 사본 거예요. 보통 이제 레진을 사출을 할 때 국내 복제업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영제를 거의 안 쓰거든요. 네. G 시스템은 아무래도 대량으로 뽑아내야 되다 보니 이영제를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기름기가 속에서 스면서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계속 올라와서 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도마가 안 덮이는구나. 네, 네. 색칠을 하면 분화구처럼 벌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또 닦고 사포질하고 또 색칠을 하면 또 분화구처럼 벌어지고, 수백 개의 부품이 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해도 끝나지가 않아 결국은 한 그 사자비를 한 4대 정도 만든 느낌? 결과물도 좋을 수가 없고요. 네, 마음에도 안 들고. 그리고 기분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완성을 해서 이제 일본으로 보내드렸죠. 그게 제일 힘들었던 의뢰였고, 이게 이제 의뢰 작업이 들어오면은 얘를 선불로 받아버리면 저는 이제 빚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돈들 있잖아요. 일단은 1차는 그걸로 받고요. 의뢰비가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이제 완성 후에 그냥 돈을 다 받고, 얘가 이제 뭐 단위가 이제 몇백만 원대가 된다 싶으면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받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돈은 들어오면 바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돈은 그냥 사라지죠. 네, 그냥 사라지기 근데 때문에. 계좌에 들어오는 순간 네. 사라져요. 의뢰를 예를 들어 3개를 동시에 받았다. 의뢰비를 이걸 다 받았다 그러면 얘는 하루 이틀에 다 없어지는 맞아요. 돈인데 저는 일감은 몇 달치가 쌓여버린 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네. 공감합니다. 이거는 진짜 저도 성금 받아보니까 네. 마음의 짐이 돼. 2번째는 시작은 부업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학원 강사일하고 이 모형 의뢰가 겹치는 기간이 10년이 넘거든요. 거의 10년간 부업으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10년 넘게. 아마 한 15년 한 것 같아요. 제가 10년을 넘게 했으니까 의뢰비도 올라가고 제 실력도 올라가고 그 의뢰비에 맞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나타나게 되고 계속 선순환이에요. 네, 선순환. 네, 반복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학원을 아예 차리거나 한마디로 원장님이 되거나 이랬는데, 저는 또 이제 사업 체질이 아니다 보니 모형은 하고 싶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본업의 시간을 줄였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이제 전임 강사만 하다가 이제 파트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래서 파트를 뭐 이제 2군데, 3군데 이렇게 뛰고 이제 모형 일을 조금 더 늘리고, 그러다가 이제 수입의 비율이 이제 한 5대5까지 온 거예요. 전업으로 이거 10을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업을 하면 한 7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생각은 행복하게 7로 사느냐. 나는 행복한 7의 인생이 되냐. 네. 한번 이제 학원에서 일이 한번 생겼어요. 이제 학생하고 저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뭐 아꼈던 학생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삐진 거예요. 갑자기 저도 그때 너무 이제 그 일이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회의감이 들어요. 네네 학원에다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일이 질렸던 것 같아요. 집 근처에다가 이제 작업실을 얻었죠.
개인 작업실. 개인 작업실. 아. 다 세팅해놓고 작업하려고 첫 출근하는 아침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인 것 같아요. 이제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이제 스트레스 없고 이제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버는 거고 3일 같습니다. 그 행복은 3일로 끝났고 그다음부터 이제 똑같아졌어요. 치열한 네. 모델러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네, 이제 쉬는 시간도 없고 이제 퇴근도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정해지지 않죠. 네, 네. 이제 밤새고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전업 모델러를 꿈꾸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처음부터 이제 들이밀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부업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똑같이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고 이제 스킬을 향상시키시고 그래야 이제 본인 몸값도 또 올릴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본인 실력을 늘려 나가고 또 내가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또 역으로 제안도 하고 그러면 빌리진이 모형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딱 하나만 꼽아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델러로서요. 네, 아니면 모델러로서요. 시간 약속이요. 아, 의뢰자분한테 예를 들어서 뭐 석 달 후에 완성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으면 최대한 지킵니다. 만약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전화를 드리거든요. 작업한 사진도 다 보내드리고 이만큼 했는데 나 조금만 더 하겠다 그러면 싫어하실 분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일을 안 해서 이게 늘어진 거는 그건 아니죠. 예, 클라이언트들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꼭 열심히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 엄수는 꼭 지켜주셔야 이제 의뢰가 끊임이 없고 사실은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작품의 또 퀄리티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게 1부터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의 기술을 다 들여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분이 원하는 금액에 맞는 정도의 퀄리티는 맞춰주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70 정도의 의뢰비를 저에게 줬다 그러면 한 80 정도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을 맞춰야 네. 제가 다음 작업도 하고 일단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공구가 특별한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패널 라이너가 있잖아요. 네. 네, 아주 잘 거지죠. 예전에는 그 패널 라이너도 없어서 그 컴퍼스 있죠. 네, 컴퍼스 끝을 이제 갈아가지고 그 컴퍼스로 이제 패널 라인을 그었고요. 시계 드라이버라고 하나요? 작은 드라이버 있잖아요. 걔네 이제 여러 종류 들어있잖아요. 그거 갈아가지고 이제 패널 라이너랑 이제 조각도 이제 넓은 패널 라이너는 그런 걸로 썼고요. 아, 그냥 조각도, 네. 나무 조각도 뭐 이런 거. 네, 나무 조각도 V자 모양으로 된 나무 조각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패널 라인을 넣었었고요. 아, 지금 그때는 이제 당기는 게 아니라 미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밀면서도 넣고 그러니 이제 엉망진창이에요. 네. 일본에서 이제 수입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패널 라이너가 비싼 것들이. BMC 이런 거. 네. 공구 같은 게 거의 없었고 지금은 패널 라인 가이드 테이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툼하니까 이게 딱딱하고 하니까 따라서 긋지만 옛날엔 그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궁금하네. 스카치 테이프를 여러 장을 겹쳐서 붙여서 그 스카치 테이프를 잘라서 맙소사. 두꺼운 스카치 테이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 장 딱 붙인 다음에 그걸 네. 딱 재단을 해가지고. 네. 자대고 잘라서. 네. 제가 진짜 야생의 전설의 포켓몬을 데려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시절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 마스킹 테이프. 근데 사실 마스킹 테이프도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때는 옛날엔 두꺼웠어요, 막 마스킹 테이프. 도막 다 떨어지고 막 이랬죠. 요즘은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개조개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프라판을 많이 자르게 되잖아요. 자르는 도구가 제일 중요한데 원형 파이프를 뭐 5mm 길이로 20개를 잘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자대고서는 이렇게 딱 자르면 하나 날아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 잘라놓고 모아보면 길이 다 틀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는 초파라고 작두 있죠. 모형용 작두. 그런 거 이제 해외 직구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한 6, 7년 전부터 그래도 꽤 오래됐네요. 네, 6, 7년 전부터 이제 구해서 엄청 잘 써먹고 있죠. 작두를 제일 선호하신다. 네. 확실히 큰 작업을 위주로 하시니까. 네. 작두도 좀 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사실은 1순위는 톱입니다. 그 타미야 톱 있죠. 여기 이제 타미야 톱. 이게 제일 애정하시는. 네, 이게 제일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네. 이거 없으면 작업을 못 해요. 네, 의외로 이제 톱날이 되게 얇아서 두께가 얇기 때문에 정밀하게 잘립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모형용 톱이 아닌 것 같아요. 프라판 자를 때마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이상하게 자르고 그 1mm인데도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잘렸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제가 꼭 모델명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쨌든 톱 없이는 못 삽니다. 톱을 가장 선호하는 모델로는 좀 진짜 이게 근데 확실히 의외로 저게 톱이 크지만 네. MG 같은 것들도 이렇게 썰 때 저 톱 전 많이 쓰거든요. 그래요? PG MG 크기도 작업할 때 어. 저거 진짜 많이 씁니다. 요즘 또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을 하신 것 같아요. 4년짜리 프로젝트라고 네. 들었던 것 같은데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저희 회사에서 그 홍대 JS 갤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빠르면 3년, 4년? 네, 그 사이쯤에 이제 메카닉 위주의 전시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큰 대회도 한번 같이 할 생각이고, 그거를 열면서 대회도 네. 같이 네, 같이 할지 뭐 이제 사이에 뭐 따로따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빠르면 3년, 네, 늦으면 4년 정도. 네, 네. 여러분 그동안 세빌파에서 지금 경력을 쌓으시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는 지금 뭐 1대 35 스케일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다 60cm 이상급이거든요. JS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몇몇 작품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주세기의 주인공 기체들 위주로 네, 또 아저씨들 설레게 또 우주세기 위주로 가시는군요. 네, 일단 제가 좋아해서요. 그렇죠. 제가 아저씨고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예상하건데 뭐 퍼스트 건담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네. 제타 저기 서 있고 네. 더블 제타 네. 들어가죠. 네. 또 뭐 그 외에 나왔던 뭐 건캐논, 건탱크 다 들어가나요? 네, 이제 계획은 일단 뭐 퍼스트 3인방 해야 되고요. V작전 3인방 해야 되고 이제 제타, 더블 제타, 그다음에 뭐 백식까지는 일단 확정이고. 네, 확정이고 그 뒤로 제가 아니라 이제 샌도님이 GP010203 010203 시리즈 네, 다. 네, 하실 거고 또 옆방에서 지금 또 다른 MD님이 덴드로비움 하고 계시고. 네, 이제 이시성 MD가 덴드로비움 PG 스케일인데 스테이맨이 PG 스케일이니까 이제 덴드로비움 몇 메타가 되겠죠. 네. 조만간 이시성 MD님도 인터뷰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될 거라 아마 볼만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시를 하면서 이제 대회도 하면서 그 대회 진출작들도 거기 쫙 이렇게 전시가 네, 저는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심사가 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요. 제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적극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기본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기괴하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자의 특색이 드러나고 당연히 이제 멋있어야 되겠죠. 네, 못 빼면 시체니까. 멋있는 게 짱이죠. 무조건 멋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심사위원인데 저는 물론 뭐 아이디어나 이런 창의력이나 이런 거 위주로 볼 거긴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넘치는데 멋이 없으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멋있으면 짱입니다. 이제 모형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모형 작업을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도 뭐 수적인 면에서는 많이 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모형인을 쳐다보는 인식들도 많이 이제 바뀌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직업으로도 인식이 되고 있고 뭐 여러 매체나 유튜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시기인 거는 맞는데 서로 이제 비방하거나 그러진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내가 조금 내 스스로를 낮추면 배울 점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우리들 그러잖아요. 뭐 사람 셋이 모이면 이 중에 한 명은 꼭 스승이 있다고. 네.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듯이 이제 다른 모델러도 나보다 다른 부분을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조립을 뭐 나보다 더 깔끔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뭐 이제 대충 조립하는데 뭐 이 친구는 아주 견고하게 이제 개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각자에게 반드시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러면 또 불구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잘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래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하등 쓸모. 네, 남 욕해봤자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쓰는 것보다 내 실력 더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시고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이제 멈춰 있는 모델러는 저는 그게 멈춘 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어야 내 실력도 항상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기왕하는 모형 더들 잘들 하셔가지고 저보다 이제 더
잘들 버시고 더 멋진 모델러들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세게 듣겠습니다. 자, 사실 인터뷰 날 우리 세빌파 2회 심사위원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었습니다. 홍 실장님 혼나고 계신 거 아니고요.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작업실도 둘러보고 현재 진행 중인 작업물도 여러 컷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빌리지님은 도료를 군제, 피니셔스 이렇게 2개만 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 인터뷰를 1시간 반 가까이 했었는데 전혀 지겹지 않고 마치 어릴 적에 은비까비, 배추도사, 무도사 뭐 이런 것처럼 옛날 전래동화 듣는 느낌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현 시대의 모델러들을 멀리서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이 업계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또한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됐습니다. 처음 우리 뉴피스의 존나무상 김 팀장님을 통해서 소개로 좀 잠깐 만나 뵀을 때와는 또 다르게 이렇게 직접 대화를 나누고 인터뷰를 해보고 나니까 이분이 얼마나 모형의 진심이신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쪼록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빌리지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참 보통 영상에서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영상이 재미있거나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 수가 오를수록 저는 또 그 힘을 얻어서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모형 관련해서 심도 깊은 채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영상 뜨면 한 번씩 클릭만 해주셔도 어떻게 저라도 좀 잘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양이었습니다.